안녕하십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오늘 장동혁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느냐. 이번 전당대회는 거구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반자유민주 세력의 싸움이 되었다. 이 싸움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했냐.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서 당이 온통 거구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반드시 당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좌파들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보수 세력을 계속 거구다. 좌파들은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재명이 좌파다, 굴중, 정북, 우리도 공격하니까 좌파들은 이제 당연히 전쟁을 체제 전쟁하면 좌파들이 우리 자유우파 세력을 거구다.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부 총질자들이 좌파들과 연대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려는 우리 보수 국민들을 거구 프레임으로 몰고 있는 이게 내부 총질자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이가요. 뭐라 했냐면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자면 거구래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 거구라 합니다. 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게 거구입니까? 제가 한동훈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요. 정치학을 조금 공부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동훈보다는 정치학은 제가 많이 했을 거라서 정치도 제가 오래 했고, 제가 2007년에 출마도 하고, 계속 대선 때 전략기획위원이나 저 정치판에 오래 있었어요. 저 국회 인턴도 하고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봐도 한동훈보다는 정치책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토론하고 싶어. 거구, 극자 이런 게 개념을 어떻게 규정 지을 거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반대하는 게 왜 거구냐. 거구라는 개념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특정인, 그러면 박근혜 탄핵 반대, 그러면 거구,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인의 탄핵과 관련해서 거구냐, 극자냐, 이렇게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 정치학이나 보통 우리 보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구라는 건 뭐냐? 대표적으로 국가 전체주의, 완전히 파시즘이라 하죠. 파시즘, 국가 전체주의, 개인의 자유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오직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부속품처럼 국가 전체주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간 게 인종주의, 나치즘, 이래서 유태인을 대량 학살해버리는 이런 게 보통 거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주의예요. 더 나아가면 인종주의도 있죠. 그거는 약간 변형된 거구, 나치즘, 파시즘, 이게 거구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우리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자고 합니까? 전체주의 사회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를 수호하자,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이런 세력이 왜 거구가 되죠?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서구 법원의 일부 우발적인 유대도 있지만 주류적인 견해가 폭력을 미화하거나 선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중국이 워낙 내정 간섭을 비판한 데서 이게 인종주의입니까? 중국인들 전부 유태인처럼 몰살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도저히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이러면 이게 거구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더 황당한 게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자면 이게 또 거구래. 그러면 이게
김어준이도 거구네. 김어준이가 거구잖아. 제일 먼저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 거구 아니야, 거구. 한동훈 어떻게 생각해? 김어준이가 거구냐 아니냐? 지금은 주장 안 한다고? 그래, 지금 안 해도 그때 그럼 주장할 때 2017년 한참 주장할 때 김어준이 보고 거구라고 비판한 적 있냐? 그때 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동안 부정선거 주장했잖아. 그때 김어준이를 거구를 한 적 있냐고. 자기들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김어준이가 좀 조용하지. 그게 동조한 게 이재명이 아니야. 그럼 이재명이도 과거에는 거구네. 지금 주장 안 하면.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부정선거 의혹은 솔직히 좌파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우파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 검증 의혹 가지고 거구라고 단정하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념 아닙니까? 좌파들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우파들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거구다 아니다. 어떻게 부정선거 의혹 검증 가지고 좌파 우파를 어떻게 나누느냐고. 좌우가 그런 개념이냐고.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그냥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만 동정적이면 예를 들어 내란 개망난이 내란 3명이 그냥 미친 광란이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것 좀 비판하는데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아니 그래 계엄 잘못했다 치더라도 계엄이 내란이냐고 이렇게 하면 야 너 거구지 너 거구지. 와 참 저도 거구라는 거 아니에요. 거구. 저는 그 말 황당한 소리니까 개 짖는 소리에 일일이 제가 대응 안 하지만 그러게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 제가 폭력미화 전체주의를 주장했습니까? 제가 인종주의를 주장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를 완전히 박살내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법치주의 법에 따라 이재명 재판해라. 왜 안 하느냐? 범죄자 법치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기 법에 따라 아니 대통령 윤 대통령이 계엄이 잘못됐다 한들 이게 과연 탄핵까지 할 사유냐 이렇게 제가 비판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거구입니까? 거구?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조경태나 이 주장이 결국 민주당 주장과 똑같잖아. 그럼 이런 자들이 민주당으로 가라니까? 그럼 우리 우파와 오히려 좌파 이중대로 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균형이 잡힙니다. 또 잡힌다고. 하여튼 이재명 체제를 지지하고 계속 윤 대통령 비판하는 이런 그러면 도대체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우파라는 근거는 뭡니까? 한동훈 네가 자유우파라는 보수라는 근거는 뭐야? 옛날에 문재인이 사냥개가 돼가지고 자유우파 다 때려잡은 게 내 인생의 화양연화다 황금기다 이랬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보수에 와서 있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따라 들어왔잖아. 윤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정치한다고 왔는데 윤 대통령을 부정하면 본인도 가야지. 저는 왜 보수에 남아있는지 얼씬거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한동훈이가 보수라는 이유는 뭡니까?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의 차이는 뭡니까? 저는 그걸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요. 토론해보고 싶다고. 주장이 똑같잖아요. 이재명하고 한동훈 손잡고 주장이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데? 그럼 같이 합치라니까? 차라리 이준석처럼 나가는 게 낫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쏙 들어오자마자 비대위원장 하면서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철저하게 윤 대통령 유산을 짓밟고 다 공과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이재명이도 공과가 있고 윤 대통령도 공과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재명이는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저는 윤 대통령은 공이 과를 압도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면 저 거구입니까? 거구냐고요. 하여튼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런 내부 총질자 한동훈 같은 안철수 같은 조경태 같은 이런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서 우리 진짜 자유민주 수호하려는 세력들이 거구 프레임으로 몰려있다. 이거야말로 당과 당원을 모독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안철수 조경태 빨리 이재명 쪽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랬네. 일부 낡은 언론 매체, 레거시, 일부 낡은 언론 매체, 전부 조정동도 그 거구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면 다 거구래. 일부 낡은 언론 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 이게 안철수,
한동훈이 아닙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즉 장동혁까지 극우를 하잖아. 나를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렇게 그 각오를 밝혔습니다. 장동혁 의원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좌파들과 그다음에 그 좌파 부역자 내부 총질 세력들이 진짜 우리 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자 탄핵을 반대하고 싸웠던 우리 대다수 보수 국민을 이걸 이게 탄핵을 찬성한 보수가 아니지. 그거는 좌파라니까 가라니까 고향 찾아서 하여튼 이런 우리 자유파 보수 세력을 극우라고 그냥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보수가 분열돼서 고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대다수 우리 자유파 보수를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좌파들하고 같이 공격이 되니 이런 보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그 자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우리 자유파 보수를 제대로 재건하겠다. 이렇게 장동혁 최고위원이 각오를 밝힌 거예요. 아주 저는 정확한 현 시국의 가장 적절한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조경태가 안철수한테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조경태가 이거 안철수한테 단일화하자 했는데요. 한동훈과 놓으면 모르지만 그런 조경태하고 안철수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 지지율은 전부 좌파들의 역선택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는 당원이 80%, 그 다음에 역선택이 배제되는 20% 하면요. 조경태는 2, 3%밖에 안 돼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경태, 안철수가 너무 게임이 안 되고 결국 김문수와 장동혁 싸움 2강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한동훈이가 놓고 조경태하고 안철수가 단일해서 한동훈 혼자 놓으면 그러면 한동훈하고 장동혁, 김문수 3파전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반반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러게 조경태가 안철수한테 단일화 제안했는데 둘이는 합쳐봤자 좌파들의 역선택만 빼면 존재감이 미약하다.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대선 때 41%에다가 상당히 강경 투쟁을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있고 1강 거기에 이제 장동혁 의원은 이제 최근에 범주류 과거의 친윤들 범주류 측에서 그래도 새로운 젊은 인물을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장동혁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상당히 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다코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김문수하고 장동혁 사이에서는 저는 중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요. 김대중이나 YS는요. 의석이 막 60석도 안 될 때 많았죠. 그때 3당 합당하기 전에 그때 민정당이 있고 노태우 그다음에 그때 평민당이 갑자기 2당회가 막 할 때 그때 몇 석 안 돼요. 막 많아만 이게 7, 80석? 왜 4당 체제니까. 그리고 YS는 그때 김대중한테 밀려가지고 그렇게 3당 합당했잖아요. 다 이게 많아도 막 어떨 때는 60석, 많으면 80몇 석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게 전국을 주도를 했다고. 저는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석수가 이게 107석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차세대 희망, 차세대 미래 인물을 발굴 못한 게 이게 문제예요. 김대중이라는 확실한 카드, 김영삼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을 때 의석이 70석, 80석이라도 전국을 주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도 반쪽 날개입니다. 그렇죠? 우파내에서도 배신자 프레임의 반쪽 날개죠. 솔직히 김문수 후보도 여러 군데 생물학적 나이랑 또 정치 이력을 봤을 때 보수의 완전한 희망 미래로 다 이게 전폭적 지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냉정하게 현실은 봐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또 장동혁 의원도 결함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 옛날에 한동훈계 있다. 그건 과거니까 그거는 떠나더라도 또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계 쪽에서 또 너도 거구 아니냐 이렇게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보수가요 가장 큰 문제는 차기의 확실한 지도자 대권 후보 YS나 DJ 같은
이런 인물이 안 보이. 이게 저는 가장 위기다. 그래서 과도기로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포섭할 수 있는 대단한 이게 지도자가 하나 놓으면 이쪽 저쪽에서도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권 탈환 희망, 그게 처음에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초창기에.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비판도 많지만 초창기에는, 따라서 이게 뭔가 이런 게 과정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전폭적인 지도자, 옛날에 뭐 하다못해 이해창 총재 정도면 돼도 이해창,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제대로 한번 발굴해보자. 찾아보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주장을 제가 계속 한 거고요. 아마 근데 뭐 장동연이 어떻게 선전할지, 뭐 대표가 되면 본인이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새로운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발굴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과연 이게 그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할지 한번 이게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국민이 미워도 이게 그래도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오늘은 장동현 의원의 출사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말씀은 구구절절 옳다.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서 극우 프레임으로 이게 많은 동지들과 장동현 본인까지도 이게 극우에 몰리고 있는데 뭐 전환길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이게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런 데 각오는 아주 이제 그 정확한 현 시국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